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주희 기자입니다. 7월과 8월 호우로 우리나라는 물론 북한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RF 뉴스에 따르면 북한이 수해 지역 복구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그 소식을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당국이 내건 수해 복구 지원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요? 북한 정권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해 복구 지원 물자를 강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장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들의 복구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간 기업소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원 물자를 바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정권에서는 장마로 인한 폭우를 다그치기 위해서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돼야 된다 이런 지시가 하달이 됐는데요. 전국의 모든 기관 기업소와 주민 세대별로 수해 지역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데 간부들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에 대한 지시도 같이 하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자발적인 참여라고 하면 자원봉사나 성금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북한 같은 경우에는 결국 공장, 기업소들을 대상으로 무조건적인 과제로 부과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정권의 장마철 긴급대책 지시로 함경북도의 대표적인 공장이죠. 김책제철소와 성진제강소, 고무산 세멘트 공장에서는 시멘트와 철강제를 우선적으로 피해 복구 지역에 보내주기 위한 사업을 다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 일반 기업소들은 공장 실정에 맞는 건설 공구나 식량과 생활필수품 등 지원 물자를 보장하도록 포치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장마철 더 피해가 심한 것도 있고 유엔 제재 코로나 국면까지 장기화되면서 너나 없이 힘들 것 같은데 정권의 지시를 받은 북한 간부들이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북한 간부라고 하면 당에서 주는 지시를 주민들에게 하달하는 사람이다 이런 인식이 강한데 왜 간부들이 이러한 고민에 빠졌을까요? 수해 지역 지원 물자 과제를 부여받은 기관 기업소 간부들은 현재 공장의 경영 형편에서 위에서부터 포치받은 지원 물자 과제를 수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난감한 처지지만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의견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큰 물 피해 복구를 무조건 10월 10일 이전에 끝내라는 북한 정권의 지시까지 내려온 분위기여서 기관 기업소 간부들이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번 지시문에는 피해 지역을 돕는데 당 정권기관 간부들이 모범을 보이라는 최고 존엄의 지시가 내려졌는데요. 혹시라도 이번 수해 복구 작업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으면 그것은 곧 당에 대한 충성심 부족으로 찍히게 되고 엄중한 사상 검증을 받을 수 있어 간부 사회가 바싹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일반 주민들에게 어떤 과제가 부과됐는가도 몹시나 궁금한데요. 이번 피해복구 지원 사업은 전국적 범위에서 진행되는 것만큼 일반 주민들도 예외가 되지 않는데요. 지역 동사무소들에서는 매일같이 피해 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여기고 친부모, 친형제를 돕는 심정으로 지원 사업에 성의껏 참여하라는 선전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당국에서 주민들에게 지원 물품을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민 세대들이 부과된 지원 물품 맹세를 살펴보면 주로 수재민에게 당장 필요한 식량과 하식 기재, 그러니까 조리용 기재를 말합니다. 거기에 이불, 옷가지, 학용품, 비닐방막 등 임시 거처하는 데 필요한 물자들과 건물 복구 작업에 필요한 장갑이나 삽을 비롯한 작업 공구 등 다양합니다. 거슬러 보면 지난 2016년 북부 지역에서 대홍수 피해가 났을 때에도 북한 정권은 수해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체 주민들에게 지원 물품 과제를 내려먹인 바 있어 주민들은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김정은이 직접 수해 현장을 살피고 식량과 의약품을 지원하는 등 이례적인 모습도 연출했는데요. 이 장면을 접한 북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북한 주민들은 북한 간영 매체 보도를 통해 김정은이 이번에 큰 물 피해를 입은
황해북도 대청리 지역을 방문해 현장 여행하고 주민들을 위해 전시 식량과 물자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올해는 코로나 비루스의 자연재해까지 겹쳐 주민 생활이 극도로 어려운데 수해복구 지원을 황해북도 대청리 경우처럼 국가가 다 맡아 하지 않고 왜 주민들에게 떠밀린지 모르겠다, 이러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는 왜 수해가 발생한 한 지역만 지원하고 전체적인 장마 발생 지역에 대한 지원은 주민들에게 맡기냐라는 불만을 토로한 것입니다. 북한은 홍수나 산불 등 자연재해 대응에 상당히 취약하다는 이야기가 종종 들리는데요. 자연재해로 삶이 어려워진 주민들을 위한 국가적인 지원이 잘 이루어지는 편일까요? 북한 정권은 지금까지 홍수나 산불 등 다양한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강제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명목상으로 볼 때는 지원 물자로 불리는 이 운동은 북한 전역에서 동시에 진행되는데 주민들도 이제는 이러한 상황에 익숙이 되어 있습니다. 남한 정착 1년차 탈북민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 살 때 무산 지역의 홍수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집을 잃었다. 북한 정권은 임시구급으로 수재민들을 학교나 기업소 강당 임시 숙소를 정해 주었는데 많은 주민들이 쌀도 없고 이불도 없다 보니까 도당에서 나와서 여해 사업을 하던 당 간부들이 현지 일꾼들과 2시간 넘게 구구장창 해만 하더니 결국은 인민반별로 이불과 쌀, 고추장, 지호, 수소까지 전부 바치라고 강요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는 주민들은 정권의 이러한 조치에 아니 우리도 하루 살기 바쁜데 어떻게 지원을 하냐고 불만을 토로했는데 처음에는 북한 정권에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지원하자 이렇게 요구했지만 주민들이 선뜻 응하지 않자 인민반장과 위생반장을 내세워서 강압적으로 바치도록 강요를 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과거 1996년, 1999년 또 2016년에도 북한은 태풍으로 인한 큰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홍수나 산불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주민들이 수행해야 하는 과제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제난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가정 유지도 어려운 상황에서 정권이 제시한 과제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노동력으로 대체하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탈북 전 북한에서 협동농장 농장원으로 일했던 한 탈북민의 증언에 따르면 탈북 전 홍수로 협동농장 축산기지가 물에 잠겼다. 당시 산에서 볼람한 물 때문에 축산반 돼지축사가 전부 큰 물에 떠내려갔다. 관리위원장은 작업반마다 다니면서 새끼 돼지를 무조건 바치라고 강요를 했다. 협동농장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홍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작업반원들에게 부과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래저래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참 안타까운데요. 김정은은 최근 국제사회가 제안한 수해 지원 의사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북한은 코로나19 방지를 위해서 외국과의 모든 통로를 차단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지원 물자로 인해 코로나19가 북한에 확산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피해가 어마어마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번 장마철 재난을 북한 정권이 자체의 힘으로 해결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그런 북한 전문 기자들의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예방 대책도 필요하지만 장마로 인해서 정말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는 북한 주민을 위해서라면 국제적 인도적 지원을 받는 게 마땅하지만 현재 북한 정권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장마철 북한 정권의 수습 대책과 주민 강제 동원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북한도 하루빨리 이제 주민들이 강제 동원이라는 그런
쇠사슬에서 빨리 풀려나와 대한민국 국민들처럼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